안녕하세요. 탄탄토익 강사 멜리사입니다. 이번 강의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문장의 구성 요소, 즉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언급을 하는 덩어리라는 것을 주로 다루게 될 텐데요. 이런 문장의 구성 요소들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문장의 형식 챕터에 가시면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토익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문법 사항들을 접하게 되는데 물론 다른 화려한 문법들이 많이 있지요. 관계대명사나 분사 같은 좀 화려하고 좀 어려운 문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수강생분들한테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본을 좀 단단하게 다지시면 해석을 좀 더 빠르고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덩어리 단위로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을 저는 수업 전반에 걸쳐서 많이 강조를 하게 돼요. 근데 초반에 좀 수업을 많이 놓치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해석을 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파트 5 같은 경우에서 단순히 품사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오히려 해석에 더 집중을 하시는 바람에 시간을 더 많이 소요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영상에서 문장의 형식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의 형식에서 덩어리 단위로 끊으시면요. 모든 해석이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트 5에서 단순하게 문맥보다는 품사만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쉽게 푸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 1형식과 2형식을 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오시면은요, 문장의 형식은 크게 5가지 형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으면 이 문장의 형식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 영상에서는 1형식과 2형식을 중심적으로 볼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문장에서는 무조건 주어와 동사를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주어와 동사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데 주어라는 것은 은는 이가로 끝나는 것을 주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은는 이가로 끝나는 게 주어.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뭐하다로 끝나는 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1형식에서는 주어와 동사만을 가지고도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을 말하고요. 2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받고 하나 더. 그것이 바로 주격 보어입니다. 주격 보어라는 것은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을 주격 보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어라는 거에서 이 보어는 보충해 주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2개만 지금 언급을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5형식까지 있으면 1, 2형식과 3, 4, 5형식을 같이 나눠요. 잠시 3, 4, 5형식이 있는 것을 보면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도 목적 4형식에는 간목, 직목, 목적어가 무려 2개나 있고 5형식도 목적어가 있어요. 이렇게 1, 2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들은 목적어 없기 때문에 이런 동사들을 우리는 자동사라고 부르고요. 3, 4, 5형식에서 쓰이는 이 동사들 전부 다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동사들을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남타자를 쓰는 거죠.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그리고 스스로 자자를 쓰면서 아무것도 필요 없이 목적어 필요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선 1형식과 2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형식인데요. 제가 여기에 예시 문장을 4개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문장이 살짝 긴데 빨리 해석을 하시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동사를 찾는 일입니다. 본동사를 먼저 찾아주시는데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가실 때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work라는 동사가 하나 눈에 걸리네요. 그러면 work 앞에서 끊어주시면서 이 앞에는 그냥 다 주어로 취급을 해주시고 work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어는 일한다. 이렇게 문장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뒤에 overtime every Friday 여기는 다 없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이렇게 문장에는 써있지만 문장의 구성 요소에는 들어가지 않는, 다시 말해서 주어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또는 주격 보어도 아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식어구라고 부릅니다. 문장의 성분으로는 am이라고 쓸게요. 그럼 주어 자리에 보면 주어도 지금 살짝 길어요. 여기에서도 우리 수식어구를 좀 걷어낼 텐데요.
처음에 researchers, 명사죠. 연구진이라는 명사가 나와서 얘는 확실히 주어가 맞고요. 그리고 뒤에 보이는 것이 전치사 in부터 시작해서 in the hub lab이라는 이 덩어리를 전치사 구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얘를 수식어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뒤에 있는 normally, ly로 끝나 있는 얘는 부사입니다. 부사도 역시 수식어구에 해당이 되네요. 그럼 수식어구를 싹 다 지워버리면 얘도 다 지워버릴게요. 얘도 다 지워버리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researchers work 이것만 남는 거죠. 연구진들은 일한다. 이렇게 뼈대만 남겨놓고 보면은 확실하게 문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제가 지워버렸던 이 전치사구나 부사 이런 것들을 다시 살려놓고 보면요. 이 뼈대에다가 살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진들인데 허브랩에 있는 연구진들은 보통 every Fridays라고 하면 금요일마다 work overtime 야근을 합니다. 허브랩에 일하는 연구진들은 보통 금요일마다 야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으로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동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문장을 쭉 읽다가 동사가 나와요. 그럼 그 앞에서 stop. 여기서 멈춰주시면 이만큼이 주어가 되는 거죠. oil price 하면은 기름값이에요. 그리고 동사가 has가 동사인데 뒤에 보니까 여기에 reason이라는 동사가 또 연결이 되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ly로 끝나는 부사가 끼어 있어요. 부사는 수식어이니까 지워버릴게요. reason 뒤에 또 봤더니 over the last 3 months라는 단어 요만큼이 하나의 덩어리네요. over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로 뭐뭐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로 시작하면 전치사 구, 이 전치사 덩어리도 역시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지워버릴게요. 그럼 남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름값은 has risen 했다라는 표현이 남는 거죠. 일형식 문장이에요. 기름값은 have 플러스 pp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인데 하나의 동사를 이룹니다. 기름값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지웠던 수식어구를 다시 살리면서 살을 붙여볼게요. 기름값은 steady하게 올랐다. 꾸준히 올랐다. 뒤에 더 살, 지난 3개월에 걸쳐서 꾸준히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동사를 찾아주세요. The music festival held 동사, in Townsville will last도 동사.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나오면요. 항상 두 번째 나오는 동사가 진짜 동사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끊어주시고 주어는 이만큼이다 주어. 주어는 will last 할 것입니다. last는 동사로는 지속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주어는 지속할 것입니다. for 2 days. 여기에 전치사가 또 들어갔네요. 전치사. 그럼 여기는 다시 한번 전치사 덩어리, 수식어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얘도 역시 아까처럼 지워놓고 볼게요. 주어가 살짝 길어요. 주어도 딱 보시면 뮤직 페스티벌은 아무래도 한 단어이겠죠? 음악 축제. held는 hold에서 왔어요. 동사에서 hold, held, held 3단 변화가 이렇게 되는데 동사에 이렇게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사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가로 열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치사 in부터 Townsville 여기도 다시 한번 수식어구에 들어가네요. 그럼 여기도 지워버리면 그럼 결과적으로 주어는 음악 축제는 will last 지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형식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살을 붙여볼게요. 어떤 축제냐면 타운스빌에서 개최되는 음악 축제는 for 2 days, 이틀 동안, 2일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자, 전체 문장은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은 문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빈칸을 채워달래요. 더가 맨 앞에 있어요. 그리고 쭉 보다가 여기서 will arrive, 여기가 동사라는 거. 그 다음에 뒤에 next Monday morning, 시간을 나타내는 것도 역시 수식어구에 해당이 됩니다. 지워버리죠.
딱 잘라서 이만큼이 다 주어예요. 근데 주어 속에 다시 한번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전치사 뭐뭐의 뒤에서 앞으로 해석을 해주죠. 얘는. 전치사로 시작하는 이 덩어리도 역시 수식어구니까 싹 지워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주어가 필요한 거죠. 더 땡땡은 will arrive, 도착할 것입니다. 땡땡을 찾아야 돼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선택지 중에서 아무래도 명사가 와야 되겠죠. 이렇게 month로 끝나는 것이 바로 명사. shipment라고 하면은 운송, 배송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the shipment will arrive 이렇게 보시면 배송은 도착할 것입니다. 사례 놓고 또 해석을 해보시면 of the new packaging materials packaging materials라고 하면 새로운 포장 용기 또는 포장 자재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새로운 포장 자재의 운송이 next Monday morning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얘 역시 1형식 문장입니다. 자, 이제 2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형식에서부터는 주어 동사 뒤에 하나씩 더 붙어 있는데요. 여기는 주격 보어. 주격 보어라는 것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 문장을 볼게요. 첫 번째 예시 문장을 보시면요. 그는 he is 입니다. 마케팅 매니저입니다. 라는 문장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비동사가 되겠습니다. 비동사는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비동사는 무엇무엇이다 또는 무엇무엇이 있다, 어디어디에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뭐이다 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형식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쉬운 예시로요. 제 이름을 예시로 들어보면 I am Melissa. 저는 멜리사입니다. 또는 My name is Melissa.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의 이름은 멜리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동사를 활용을 해요. 여기에서 I하고 멜리사하고는 같은 사람이죠. 나는 멜리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비동사는 무엇무엇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 비동사가 나온다 라고 하면 이 뒷자리는 항상 주격 보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그는 마케팅 매니저입니다 라고 할 때 마케팅 매니저가 곧 그가 되는 거죠.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2번 문장을 보시면 지금 방금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봤던 것보다 문장이 살짝 좀 더 길어졌어요. 하지만 동사를 확인해 보시면 비동사가 나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럼 얘는요. 문장이 더 길어졌어도 그래도 이 형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식어가 좀 붙어 있으면서 문장이 좀 더 길어졌는데요. 자, 앞에서부터 볼게요. 미스터 한슨 씨는 입니다. competent 하면은 유능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슨 씨는 유능합니다 라는 말로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뒤에 나오는 전치사 at부터 이만큼은 다시 한번 전치사로 시작을 했으니 전치사구 또는 수식어구에 해당이 되죠. 수식어구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은 이미 이 형식에서 여기서 끝난 거죠. 한슨 씨는 유능합니다. 그런 수식어구가 하는 역할은 이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면서 조금 더 문장을 화려하게 해주죠. 뭐에 유능하냐면 커스터머 컴플레인트 하면은 고객들의 불평, 불만들을 이야기를 하네요. 고객들의 불평, 불만들을 해결하는데 처리하는 데에 유능합니다. 이런 해석이 되겠네요. 3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조금 더 길어졌어요. 역시 동사를 먼저 찾아주세요. 처음에 the factory, 다음에 located도 역시 동사, 쭉 보다 보면은 remain도 역시 동사, 그 다음에 쭉 뒤를 봐도 더 이상 동사는 나오지 않죠. 동사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으면 항상 두 번째 나오는 동사가 진짜 동사, 본동사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앞에서 딱 끊어서 이만큼이 주어가 된다는 거죠. 주어에서 처음에 봤더니 the factory, 공장이라고 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얘가 주어가 되는 것이고 그럼 뒤에 나오는 다시 한번 located부터 in Vietnam 이만큼은 수식어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미 명사가 나오면서 주어가 해결이 되었으니 더 이상 뒤에는 안 봐도 돼요. 그러면 공장은 remain 하면 뭐뭐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뒤에 operational 이렇게 AL로 끝나면 형용사입니다. 여기가 주격 보어 자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도요, 역시 remain이라는 단어도 여기도 이형식 대표 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1번과 2번 문장에서 비동사를 봤는데요. 비동사도 이형식 대표 동사고 지금 만나게 되는 remain이라는 동사도 이형식 대표 동사입니다. 뒤에를 조금 더 봤더니 despite는 전치사로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despite부터 시작을 해서 문장의 끝까지 이만큼은 전치사 구에 해당이 되고 수식어구에 해당이 된다는 거겠죠. 아까처럼 수식어구는 필요 없으니 지워버리면요. 결과적으로 이 공장은 remains operational. 자, 운영되는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고요. 조금 더 우리말로 편하게 하면 공장은 가동하고 있습니다. 운영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살을 붙여서 수식어구를 다시 열어놓고 보면 공장은 공장인데 베트남을 이야기를 하죠. 베트남에 위치한 공장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치사구를 또 열어놓고 보면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less demand는 수요예요. for its product 이 공장의 제품들을 말하네요. 이런 공장의 이런 제품들에 대한 적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있는 공장은 가동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수식어구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마지막 4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문제를 빨리 푸실 때는 전체 해석을 다 하지 않으셔도 선택지 딱 보시고 선택지에서 품사를 물어보는 문제다. 다른 단어가 안 들어가고 한 단어의 변형이에요. 품사를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하면 문장의 구성 성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빈칸 확인하시고 빈칸 앞뒤로 항상 보시는데 앞에 비동사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얘는 이형식이라는 것이고 비동사가 나왔으니 여기는 주격 보어 자리. 그리고 또 뒤에를 봤더니 from 3월 1일 여기는 전치사로 시작한 수식어구에 해당이 되죠. 그럼 여기는 진짜로 주격 보어를 찾으면 되겠어요. 주격 보어에 올 수 있는 것을 여기서 골라라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주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 또는 형용사가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그는 마케팅 매니저입니다 라고 할 때 주격 보어 자리에 마케팅 매니저라는 명사를 써줬어요. 그래서 얘처럼 명사를 써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한슨 씨는 is competent라는 유능한이라는 형용사를 써준 거죠. 이렇게 주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나 또는 형용사가 올 수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 토익에서는 명사가 답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형용사를 골라주시는데 품사를 봤을 때 형용사를 바로 고를 수 있는 방법. 자, 여기에서 effect 하면은 얘는 영향 또는 효과라는 명사가 되고요. B에 effectively, ly로 끝났으면 얘는 부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C에 effective, 이렇게 tive나 sieve로 끝나는 경우 얘가 바로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effected, ed가 붙어 있는 것은 바로 동사의 변형이 일어난 과거 분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정답은 C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문장을 또 해석을 해볼까요? 처음에 the new policy released 동사가 나왔나 했는데 뒤에 아까 우리 동사 이미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동사인 비동사가 본동사고 여기는 PP로 보시면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 그러면 released by executives last Friday 여기까지는 다 수식어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깔끔하게 우리가 내용을 좀 보면 다시 좀 지우고 깔끔하게 보시면 주어는 새로운 방침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수식어구는 싹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동사는 will be, 주격보어는 effective 이렇게 되고 뒤에 다시 한번 수식어구는 지워주고
그러면 이렇게 뼈대만 놓고 봤을 때 해석을 해보시면요. 새로운 방침은 will be effective,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깔끔한 한 문장이 나오죠. 이 형식 문장으로. 근데 언제부터 효력이 있냐면 from 3월 1일, from March 1st가 됐으니까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근데 또 어떤 방침이냐면 또 살을 붙여요. released by executives. executives라고 하면은 회사의 간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간이 나타냈으니까 사실은 수식어구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 회사 간부들에 의해서 발표된 새로운 방침은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문장 해석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1형식과 2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탄탄토익 수업 시간에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3, 4, 5형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